우상향 투자 주식을 위한 지름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슈퍼개미 이세무사와 함께 3박자 투자법을 시작하세요. 국내 최고의 주식 투자 아카데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 벨투아와 함께해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벨투아 주식방송국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한 2달 가깝게 목요일은 목요 특집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재료대장님, 우상혁 고건님, 몽당연필님, 루아빠님을 이렇게 모시고 각각 일주일 동안의 포인트들을 짚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특집 방송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10월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 그래서 11월 초 중순쯤에 이제 팟빵 개편을 좀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목요일은 특집 방송 그동안 했던 거 안 하는 걸로. 아쉬우신가요? 아쉬우시면 그분들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매일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 일단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계속 어제도 아마 서두에 제 최근 팟빵에서 똑같은 멘트 문장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또 똑같이 강조 드릴게요. 지금 장은 차트상으로 아주 불안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곧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게 박스권 조정일 때 얘기고요. 박스의 저점과 고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박스의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일 때는 차트가 박스의 저점에 가까워지면 오를 확률이 높아지고 박스의 고점에 가까워지면 내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장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개별 주가들이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이 세상에 돈을 못 벌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박스의 저점에서 사서 박스의 고점에서 팔면 되니까. 실제로 이거 실화인데요. 한 10년 된 얘기예요. 10년 정도 전에 저보다 한 5살 어린 후배랑 되게 오랜만에 술을 먹는데 강연에서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술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아직도 주식 하시죠? 그래갖고 하지. 왜? 그랬더니 저도 주식 한지 한 3달 됐어요. 이러는 거래갖고 너는 어떻게 시작했니? 그랬더니 요즘 뭐 좀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뭐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주식 공부하려고 책 한 권 샀는데 그 책 보고서 매매하니까 백발백중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하는데? 그랬더니 그 책에서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했던 게 한 10,000원과 예를 들어서 10,000원과 1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찾아서 10,000원에 가까워지면 사고 15,000원에 가까워지면 팔아라. 그게 그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 되는 매매 기법. 그래서 이 후배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주변에 주식 좀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등락을 계속하는 종목 좀 찾아줘요 해서 한 10개 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이 후배는 차트 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10개의 종목의 주가만 보는 거예요, 매일. 그잖아요. 주변에서 차트 좀 보는 애들이 부탁 받았으니까 그럼 박스권 이렇게 찾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10개의 주가만 보면서 10,000원에 가까워지면 사고 15,000원에 가까워지면 파는 거예요. 3달 동안.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가면 5% 10%씩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매매했는데 한 1, 2주에 한 번은 찬스가 와요. 뭐 이러면서. 왜냐면 10종목이니까. 그러면서 한 3,000만 원 했는데 한 20% 벌었어요. 3달 동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한 10년을 했으니까 그때도 오래 한 거죠. 들으면서 속으로 되게 걱정했죠. 이렇게 주식 시작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얘. 그럼 뭐라 그래요? 지가 쉽다는데. 쉽다고. 주식 이제 너무 쉬운데 돈을 앞으로 계속 떼돈을 벌 것처럼 말하길래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 1년 있다가 그 친구를 또 본 것 같아요. 1년 있다가 물어봤죠. 주식 아직도 하니? 그랬더니 다 때려쳤어요. 그랬고 왜? 그랬더니 한 3,000만 원 그렇게 하다가 10,000원이 떨어진 거죠. 저점이랑. 그러면 이제 그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이 고집은 뭐냐면 10,000원이 떨어져? 9,000원에 사면 무조건 먹겠다 하고 자기 있는 돈을 또 막 박아가지고 9,000원에 사고 또 떨어져 8,000원까지 또 9,000원
8,000원에 또 막 사고, 그러다 상장 폐지됐다 그러더라고. 총 는 돈 한 1억 정도.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용돈벌이 하려다가 1억으로 상장 폐지돼서 주식을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자신이 겪은 것만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장도 겪어봤고 하락장도 겪어보니까 이런 역배열 신저점 차트가 너무 무서워요.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역배열 저점을 한번 딱 들어가면 아이씨 이거 바닥 다져야 되는데 하는데 다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런 강한 기억들이 있죠. 강한 그 슬픈 기억들, 아픈 마음들. 근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거를 느꼈거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들은 주식 10년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하락은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하락이니까. 그럼 10년 안 하신 분들, 특히 작년부터 하셨던 분들, 작년 1년 내내 올랐는데 막 오르는 거 너무 좋았는데 떨어지는 걸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당체가 이해가 안 가죠.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제목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었어요. 이런 장을 주식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격언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비잖아요. 지금 10월 초부터 만약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했으면 계속 손이 비고 있을 거예요. 제가 카페에 올렸던 글의 핵심은 뭐냐면 떨어지는 칼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기업의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를 믿는다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떨어지면 좀 비싸게 사는 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사는 게 바로 가치 투자. 추세 추종 매매, 차트 매매는 역배열의 신저가인데 뭘 믿고 들어가? 바닥은 다져야지. 기간 조정이 필요한 U자 또는 바닥에서 멀리 떨어지는 V자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 저는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차트가 양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게 해주죠. 어떤 기대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올라서 내일 갭상승의 양선 하나만 나와주면 그래도 거래소 한 2150, 코스닥 한 720, 30 정도까지 V자형 반등을 주진 않을까? V자형으로 좀 바닥에서 멀리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지수의 위치는 최근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역배열의 연중 최저점 위치.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의 양선은 그래도 개파락 툭 떨어져서 양선이니까 내일 갭상승의 양선 하루 지켜주면 다음 주에는 좀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종목으로는, 업종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일단 오늘 떨어진 쪽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동차 쪽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6위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이 예를 들어 2005년, 7년,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2005년, 7년 사이에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이 그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현대중공업, 대우유포조선,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다 높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부동은 2위, 3위일 줄 알았는데 오늘 기준으로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6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산업의 변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산업의 변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조선업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제도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오고 거제도에 거제 또 광양 이런 쪽에 그렇다면서요. 조선소가 크게 있는 지방 지역 경제들이 안 좋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도 그런 낌새가 보이는 건 아닌가? 그게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현대차의 시가총액 6위. 그리고 또 떨어진 쪽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네이버랑 카카오죠. 네이버 6%, 카카오 5%. 근데 얘네의 실적 악화의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뭐 구글이랄지 애플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같이 빠진 것도 있고, 삼성전자 오늘 3.64% 꽤 많이 빠진 거고요. 왜 떨어진 걸 먼저 보냐면 최근 장이 약세장 하락장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서 오히려 공통점 찾기가 쉬워요. 오늘 오른 종목들 코스피 200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블록딜 8% 할인 블록딜로 급락이 이틀 나왔는데 오늘 3일째 반등을 주면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3일 급락은 쳐받아라 뭐 이런 걸 오늘 지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화학주들이 좋았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이런 화학주들. SK텔레콤은 오늘도 또 잘 버티면서 10월 달에 거래소가 12%, 코스닥이 15% 넘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거래소가 12%, 코스닥이 16.5%가 빠졌는데요.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와중에 10월 달에 안 빠진 대형주는 굉장한 거죠. 근데 10월 달에 안 빠진 대표적인 애가 SK텔레콤이죠. 10월 달에 안 빠졌어요. 오히려 SK텔레콤은 10월 달에 소폭 올랐네요. 0.5%. 코스피 200상으로는 오늘 그 정도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말고 소형주들을 포함한 상승률로 보면 큰 의미 없어요. 상승률에서 지금 시가총액 무슨 300억, 500억짜리가 뭐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대선 관련주 몇 개 섞여 있고 제약바이오주 몇 개 섞여 있고 그 정도입니다. 오늘 그런 애들 말고 좀 특이했던 건 무상증자 관련주들, 무상증자 뭐 1대1, 1대2, 1대3 이런 애들이 꽤 섞여 있는데 그거 뭐 테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개별 종목들이 재료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보다 지수가 더 중요한 장이고요. 왜냐면 우르르 움직이니까. 지수보다 종목보다 지수가 중요한 장,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한 장. 왜? 지금 기법으로 용을 써봐도 손실나는 걸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한 장.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